진짜 제외하는 사람은 절대 상대방을 붙잡지 않습니다. 헤어지자마자 전화통화, 카톡 보내기, 만나러 집 찾아가기 한 가지라도 하셨다면 망했습니다. 보통 헤어지면 어떻게 하시나요? 미친 듯이 카톡 보내서 붙잡으려고 하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우리 다시 한 번만 해보자.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이런 식으로 장문의 카톡을 보내거나 전화를 몇십 통 하거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말을 해봐 라면서 미친 듯이 화를 내거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혹은 회사 앞에서 기다리다가 우연히 마주치길 기다리는 거죠. 보통 그렇게들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최악의 수위입니다. 왜 최악인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미 이런 행동들을 해서 완전히 망쳐버렸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이걸 되돌릴 수 있을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답은 가만히 있으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4가지 루틴들을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제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15년간 제외 상담만 52,000건을 해온 아트라상의 10년차 상담사 김도윤입니다. 무료 상담까지 포함하면 저희 아트라상을 찾아주신 사연이 10만 건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국내 최초로 제외 심리학이라는 걸 정립한 곳이고 15년째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제 개인적인 뇌피셜이 아니라 10만 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증된 방법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은 조금 길어질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상황에 딱 맞는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미 매달렸거나 상대방한테 감정적으로 화를 냈거나 완전히 상황 망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정확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꼭 이별을 하고 나면 왜 이렇게 미친 듯이 힘든 걸까요? 그냥 단순히 사랑했으니까 힘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건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이별을 경험하면 우리 뇌는 실제로 생존 위기를 느낍니다. 진화심리학 보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원시시대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집단에서 배척당하거나 짝을 잃는다는 건 곧 죽는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뇌의 편도체 여기가 활성화되면서 마치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처럼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편도체 활성화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냐? 강박적으로 그 사람 생각만 나고 불안해서 계속 핸드폰 확인하게 되고 잠도 당연히 제대로 못 자게 됩니다. 밥맛도 당연히 없고 심장 두근거리고 집중도 당연히 안 될 거예요. 이런 증상들을 다들 한 번쯤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이게 단순히 마음이 약하거나 여러분들 멘탈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뇌가 실제로 완전히 위기 모드로 전환된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강박적으로 상대방한테 연락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불안해서 SNS만 계속 확인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애착 문제가 있어가지고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어하고 이렇게 사람의 성향과 성질에 따라서 이 위기를 다루는 방식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편도체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하는 행동들이 대부분 재해를 망친다는 겁니다. 전부 재해 확률 0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재해를 망치는 3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10년 동안 수천 케이스를 상담하면서 발견한 건데 사람들이 이별한 후에 하는 행동들은 크게 3가지 패턴으로 나뉩니다. 패턴 첫 번째는 여러분도 다 아시는 거예요. 매달리고 찾아가고 설득하는 거. 처음에 얘기했던 거죠. 이게 제일 흔한 패턴입니다. 헤어지자는 말을 딱 듣자마자 안 돼,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줘. 내가 변할게. 우리가 왜 다시 만나야 하는지 내가 설명을 해볼게. 이런 식으로 매달리는 거죠. 실제 사례 하나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3년 만난 커플이 있었어요. 남자가 장거리 연애를 하면서 연락 문제로 미안하다, 연락이 잘 안 되고 너 더 잘 챙겨줬어야 하는데 못하겠다 이러면서 이별 통보를 했습니다. 여자는 그날부터 미친 듯이 연락을 했어요. 오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연락 많이 안 할게, 부담 주지 않을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카톡으로 장문의 편지 보내고 전화 하루에 10통 이상씩, 그리고 집 앞에 서성거리기까지 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남자는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여자한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제발 그만해달라. 이렇게 하면 할수록 너에 대한 마음이 더 식고 진짜 너가 인간적으로도 더 싫어진다. 이런 말을 결국 듣고 찾아오십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재회라는 건 결국 물건을 샀을 때 환불한 손님의 마음을 되돌리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제품과 서비스의 기능이 좋지 않아서 환불을 요청한 사람한테 저 손님 잠깐만요, 이 제품을 왜 그냥 구매하신 상태로 유지해야 되는지 제가 천천히 설득해 드릴게요. 가신다고요? 안 돼요. 제 얘기 끝까지 들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손님이 마음을 바꿀까요? 절대 안 바뀝니다. 오히려 더 빨리 환불받고 도망치고 싶어지죠. 결국 상대방이 이별이라는 선택을 했는데 이걸 돌리려고 애쓰는 행위는 아무리 세련되게 포장된다고 해도 저프레임 행동입니다. 프레임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내가 너보다 한 수 위냐 아래냐, 이거에 대한 문제예요. 상대가 이미 나를 한 수 아래다 라고 느끼는 순간 제 가능성은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보다 한 수 아래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끌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별하려는 상대방의 의사결정, 그 뜻을 존중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신뢰감도 같이 떨어집니다. 아, 얘는 내 말을 안 듣네, 내가 싫다고 했는데도
계속 달라붙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약 3% 정도 확률로 이 매달림 전략이 통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상대방의 자존감이 바닥일 경우만 이 매달리는 전략이 통할 확률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사랑을 확인받기 위해서 일부러 이별 통보하는 유형들입니다. 그래서 매달리면 아 나를 이렇게까지 원하구나 하면서 다시 돌아오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희망을 걸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별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자존감 수준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연애를 많이 해봤다고 해도 저희처럼 하루에 6건 이상씩 실제로 내담자들의 사연을 다루는 상담사에 비해서는 비교 대상이 절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상대방의 자존감이 정말 바닥이라고 해도 매달림이 상황을 망치지 않을 뿐이지 좋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관계가 더 나빠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패턴 두 번째는 상대의 프레임 깎기입니다. 상대의 가치를 깎는 겁니다. 몇 번 매달렸는데 안 되니까 이제는 화가 나기 시작하겠죠. 인간은 자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욕을 퍼붓거나 그래 너도 그냥 망해라, 너도 제발 나처럼 못 지내라, 나도 사실 마음 없었어, 다시는 나도 연락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상대를 깎아내리면서 오는 케이스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혹은 카톡이나 SNS에 온갖 잘 사는 척 해놓는 타입, 혹은 상대방을 저격해서 너 같은 쓰레기랑 헤어져서 속이 시원하다 이런 거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0년 넘게 관찰을 해보니까 2011년부터 14년도까지 이런 방식이 재회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세 가지 패턴 중에는 제일 재회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근데 부작용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별을 하고 나면 감정적이기 때문에 이 수위 조절을 전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이별을 했고 나는 자존심이 상해, 그러니까 감정 죽일 수밖에 없죠. 사람이 빡쳐서 너무 심하게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저격하는 행동을 본능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망가졌어, 너 같은 쓰레기는 처음 봤어, 이 정도 감정으로요. 그러면 상대가 이런 것들을 우연히 목격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여러분에게 그런 소리를 들으면 엄청나게 큰 상처를 받아서 오히려 재회가 늦어지거나 아예 불가능해지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저희에게 상담을 받으러 오시면 상담사가 이제 지침 문자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 기회를 한번 날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상황에 맞는 프레임 높고 신뢰감 높이는 문자들을 상담에서 만들어 드리거든요. 근데 바로 어제 야 이 나쁜 새끼야, 나쁜 놈아, 이런 유치한 문자를 이미 보내뒀는데 한 일주일 뒤에 갑자기 성숙한 사람인 것처럼 지침 문자를 보낸다고 해서 상대방이 이게 믿을만하다, 신빙성이 있다고 느낄까요? 당연히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뭐야 얘가 보낸 거 아닌 것 같은데 누가 대신 써준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지침을 개발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지침 문자를 보내기 전에 공백기를 훨씬 길게 보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또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는 등 제3의 변수가 개입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확률적으로 보면 손해를 보는 겁니다. 상대방을 너무 심하게 깎아내리는 것도 확률을 손해보는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패턴은 이건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좋은 이별을 하고 오시는 경우입니다. 상대가 이별하는 이유에 대해 존중해주고 긍정하고 서로 감정 상한 거 없이 깨끗하게 헤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 너 마음을 다 이해한다, 나도 우리가 지금은 맞지 않고 운명이 아닌 것 같아, 좋은 사람 만나고 행복하게 잘 살아, 이렇게만 말하고 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재해 상담 이런 걸 하는 업체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거를 좋은 프레임 높이기 혹은 뭐 좋게 이별하기 라면서 다른 업체들만의 컨셉으로 내세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상황을 망치고 저희에게 다시 상담에 오시는 경우도 3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이별을 하는 것도 재회에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책감 이론 때문이에요. 상대방이 이별하는 이유를 그대로 내가 긍정을 해주면 상대방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 얘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보니까 우리가 헤어지는 게 맞았어, 이렇게 합리화가 진행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남자 부모님의 반대로 남자가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어 이러고 헤어지는 상황에서 여자가 너는 충분히 노력했어, 괜찮아 라고 말한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남자는 처음에는 미안하겠죠, 당연히.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자의 마지막 말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나는 최선을 다했어, 이런 합리화가 진행되면서 여자에 대한 그리움은 없어지고 마음이 오히려 편해집니다. 죄책감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책감, 미안한 감정이 없으면 재회라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책감이 남아있어야 다시 돌아오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내 잘못이 정말 확실한 상황이라고 해도 그걸 긍정하면서 상대를 놓아주거나 좋은 이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 상대방은 자신의 결정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고 상대방은 이별이라는 결정을 했는데 헤어지기 잘했다 이렇게 확신하게 됩니다. 역시 우리가 헤어지는
헤어지는 이유는 너 때문이야 라고 진심으로 믿게 되면서 마음 편하게 여러분을 잊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재회를 망치는 3가지 패턴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매달림, 찾아가기 설득. 두 번째는 상대방의 프레임을 너무 심하게 깎기입니다. 세 번째는 좋은 이별을 하고 너무 무기력하게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혹시 본인이 이 3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그 행동과 말을 멈추셔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지금부터 그걸 말씀드릴게요. 제가 2011년부터 모든 케이스들 상담 일지를 읽으면서 복습을 해봤는데요. 아트라상을 실제로 아시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인터넷에 이별 상담, 재회 상담, 헤어진 전남친 연락 받는 법 이런 거 검색들 많이들 하실 텐데요. 실제로 재회 상담에 대한 검색량보다 아트라상이라는 검색량이 5배 많더라고요. 워낙 많은 정보들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칼럼 같은 걸 보고 스스로 지침 문자 고안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상담을 받으실 거면 받기 전에 재회 확률상 가장 유리한 전략은 따로 있습니다. 어설픈 지침 문자를 보내는 것보다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경우가 훨씬 확률이 높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상황이 좋았던 거죠. 에이 그게 말이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재회를 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만약에 이미 위에서 말한 3가지 행동 중에 하나를 했다면 지금부터라도 가만히 있으셔야 됩니다. 만남에서 상대가 이별 통보했다면 아무 말 없이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확률이 높습니다. 딱히 긍정하는 말 할 것도 없고 부정하는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별 상황 속에 있는 여러분들은 감정적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나치게 프레임 깎기를 하고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상대가 문자나 전화로 이별 통보했다면 답장하지 말고 전화를 뚝 끊는 편이 차라리 낫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세요. 그러면 내담자분들은 물으시죠. 선생님 그게 가능해요? 너무 힘들어서 미칠 것 같은데. 네, 압니다. 엄청나게 힘들죠. 맨날 생각나고 가슴은 찢어질 것 같고 감정은 요동치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어서 편도체 활성화 줄이는 방법, 어떻게 하면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쨌든 이 가만히 있는 전략은 그야말로 모든 케이스에서 만능으로 대처할 수 있을 만큼 생각보다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상대방의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지침 혹은 메시지 같은 걸 보내면 가장 확률을 끌어올릴 수 있죠. 근데 이것 자체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 당장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가장 좋은 것은 가만히 있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만히 있기가 효과적인 이유는 총 4가지 경우의 수로 설명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 상황을 보면 저프레임 상태, 즉 내 매력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에서 문자로 이별 통보 받은 경우입니다. 평소에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많이 매달리는 편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프레임은 매우 높은 상태고 여러분은 매력 자체가 낮은 상태였던 거죠. 그런 상태에서 상대가 문자로 우리 헤어지자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럼 상대는 뭘 예상할까요? 당연히 장문의 답장이 오거나 전화가 빗발칠 거라고 예상을 하겠죠. 늘 그랬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일십을 당하면 상대방의 예측이 깨집니다. 뭐지? 내 문자를 못 본 건가? 그래도 얼굴 보고 말했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했나? 왜 아무 반응이 없지? 이렇게 미해결 과제들이 생기면서 프레임이 조금이라도 높아집니다. 이거 자체가 재회에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실제 사례 하나 보겠습니다. 2년 만난 커플이 있었습니다. 여자가 평소에 좀 매달리는 편이었고 남자는 부담스러워했어요. 그리고 카톡으로 미안해 우리 헤어지자 이렇게 보냈습니다. 여자는 평소 같으면 바로 전화하고 울면서 매달렸을 거예요. 근데 그 문자 읽자마자 아무 답장도 하지 않았어요. 남자 처음에는 그래 시원섭섭하네 이랬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답장이 없네? 못 본 건가? 아니면 화났나? 왜 아무 말이 없지? 이렇게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남자가 먼저 이런 카톡이 왔어요. 내 문자 봤어? 여자는 그때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는 남자가 전화가 왔습니다. 왜 연락 안 해? 화났어?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하자. 프레임이 완전히 역전된 상황이 된 겁니다. 가만히 있는 행동 지침만으로도 이런 상황이 실제로 나온다는 거예요. 케이스 두 번째는 고프레임 상태에서 신뢰감이 없어서 헤어지는 경우. 반대로 여러분의 프레임이 높고 여러분에게 이성적인 매력은 느끼고 있는데 미래가 안 보여서 신뢰감 문제로 헤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좀 다혈질이거나 막말을 한다거나 해서 이 못돼 먹은 이 사람이랑은 미래를 못 꾸리겠어 이런 식으로 헤어진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가만히 있으면 프레임도 높아지고 신뢰감도 덩달아 높아집니다. 그럼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신뢰감이 문제였는데 연락을 씹으면 어떻게 신뢰감이 높아지죠? 네, 맞습니다. 신뢰감이란 게 단순히 상대방을 좋아하는 마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닥달하는 모습, 급한 마음, 따지는 거, 들들 볶는 거 이런 게 신뢰감을 낮춘 겁니다. 성격적으로 미래를 함께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다는 건 침착함, 성숙함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아, 얘가 이렇게 냉정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사람이었구나. 생각보다 성숙하네? 이렇게 생각되면서 오히려 신뢰감이 높아지는 겁니다. 케이스 세 번째,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지 테스트하는 마음으로 이별 통보한 경우입니다.
정말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진심으로는 헤어지고 싶은 게 아니라 얘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나 확인하려고 이별을 말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가만히 있기는 매우 효과적이에요. 어떤 식으로 카운터가 들어가는지 볼게요. 처음에는 상대가 역시 나를 안 좋아하구나 하면서 신뢰감이 확 떨어진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점점 바뀌게 됩니다. 그래도 답장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왜 씹었지? 어쨌든 이별 통보는 내가 먼저 말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막 이어지고 결과적으로는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책감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재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리한 감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케이스는 제3의 변수로 헤어지는 경우입니다. 부모님의 결혼 반대, 군대 입대, 혹은 새로운 이성의 등장 등등 이런 외부 변수로 헤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이럴 때 상대방은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진짜 이유를 말하지 않고 돌려서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서로 인연이 아니었나 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겠죠. 얼버무리는 겁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은 내 진심이나 혹은 내 속마음, 의중을 알아챘나? 이러면서 재발을 저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재회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 상황 설명드렸는데요. 이 위에도 이별의 경우의 수는 정말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수만 가지의 케이스에 가만히 있기는 가장 효율적으로 재회 확률을 높여준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왜 이별이 온 건가요? 여러분이 했던 말과 행동에서 마이너스 점수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 1차원적으로 감점을 당했던 요소들을 상대방에게 어떻게든 말로 설득해서 풀어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케이스 1번. 내가 막말 문제가 너무 심해서 상대방이 이별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미안해. 나 앞으로 막말 안 할게.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역시나 막말하는 사람답게 말만 앞서는 사람이네. 지난번에도 그렇게 얘기하더니 방금 또 막말했잖아. 이런 식으로 신뢰감이 더 하락합니다. 케이스 두 번째. 여러분의 저자세와 부담스러움 자체가 문제가 되어서 상대방이 이별 통보한 케이스입니다. 알겠어. 이제는 연락 좀 자제하고 앞으로는 부담 절대 안 줄게.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 프레임이 높아질 것 같고 맞춰줬으니까 신뢰감도 높아질 것 같죠. 하지만 상대방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아, 얘는 내가 사귀는 사람한테 하기에는 미안한 말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요구 조건 다 맞춰주면서까지 나랑 사귈 정도로 진짜 매력 없는 사람이구나. 저 프레임이구나.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더 떨어집니다. 즉 고프레임 고신뢰감 말을 한두 마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 행동으로 입증이 되어 있었어야겠죠. 정확한 지침 문자, 그건 그 다음입니다. 따라서 고프레임 고신뢰감의 대사를 스스로 만들어서 보내기 전까지는 반드시 가만히 있기를 최소 일주일간 유지해놔야 재회 확률적으로 매우 유리해집니다. 이별이라는 패닉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다. 이건 미련도 없고 침착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말이 쉽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네, 압니다. 저도 솔직히 그랬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상담사지만 10년도 훨씬 전에 이별 때문에 죽을 것 같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뭘 했냐면 손으로 노트에다가 제 이야기를 한 땀 한 땀 썼습니다. 사귀었던 스토리부터 이별의 과정까지 내가 했던 말, 상대방에게 들었던 말들 이런 것들을 정말 예쁜 글씨체로 한자 한자 써내려갔어요. 우리가 왜 헤어졌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상대방은 왜 저런 행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사연이 완성되어 버렸고 내친 김에 아트라상에서 상담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재회 성공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을 돕는 상담사가 된 거거든요. 그 사연은 아직도 집에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사 갈 때 한 번씩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하면서 이별 당시에 진짜 효과를 봤던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루틴. 첫 번째는 야행성 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아침 운동이 좋습니다.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에 30분 운동을 하는 겁니다. 달리기든 헬스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땀만 나면 효과가 있습니다. 왜 효과가 있냐? 과학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코르티솔 호르몬 나와요. 이게 몸에 쌓이면 불안하고 우울해지거든요. 이 코르티솔 몸 밖으로 배출하는 유일한 방법이 땀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하면 엔돌핀 나오면서 기분 좋아지고요. 자연적인 진통제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걸 일주일에 5번 하면 됩니다. 힘들면 한 번부터 시작해서 주 3회 하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밤에 특히 잠이 안 오잖아요. 우울해지고. 그때 밤에 글을 쓰는 겁니다. 오후 9시 지나서 10분 동안 글을 쓰세요. 손으로 쓰든 타이핑하든 상관없습니다. 뭘 쓰냐면 오늘 그 사람 생각 몇 번 났는지, 오늘 무슨 감정 느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헤어졌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 여기서 핵심은 정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걸 밖으로 꺼내는 거예요. 뇌에 있는 걸 종이 위로 옮기는 작업만 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는 이걸 표현적 글쓰기라고 하던데요. 심리학 교수가 실제로 연구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상담받던 내담자 시절에는 이런 거 하나도 몰랐어요. 그냥 너무 죽을 것 같아서 살려고 했던 건데 실제로는 과학적으로도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글을 쓰면 스트레스 호르몬 당연히 줄어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편도체, 뇌에서 울린 재난경보 같은 거 그게 좀 진정됩니다. 글 쓰면 전전두엽 부위가 활성화돼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또 신기한 게 뭐냐면 3일 정도 쓰다 보면 자기의 감정이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자기 모습이 꼴보기 싫지만 계속 보다 보면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이거는 매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신의 사연을 정리하면 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호흡과 명상, 유튜브에 굉장히 많거든요. 이걸 한 10분 동안 따라 해보는 겁니다. 검색해보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아무거나 틀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왜 효과가 있냐면 깊게 숨을 마시고 천천히 내쉬면 부교감신경계 활성화됩니다. 이게 몸을 진정시키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편도체 진정되고 심장 박동수 줄어들고 뇌가 이제 안전하구나 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글 쓰고 나서 명상하면 효과 2배. 글쓰기로 감정 좀 차분하게 만들어 두고 명상으로 한 번 더 진정시키는 겁니다. 이것도 주 5회 하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아마 어려울 텐데 저도 이것 때문에 가장 힘들었습니다. 수면입니다. 자는 거. 밤 11시 전에 무조건 자야 돼요. 수면제를 먹어서라도 자야 합니다. 따라서 헤어지고 나서 너무 잠을 못 잔다 이런 분들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수면제를 써서라도 잠을 자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수면 부족은 뇌를 더 패닉 상태로 만들거든요. 잠을 안 자면 편도체가 더 활성화됩니다. 불안하고 짜증나고 그 사람 생각만 더 나게 됩니다. 과학적으로 자는 동안 REM 수면하는 동안 트라우마 처리가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잘 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에 7시간, 8시간 반드시 자야 됩니다. 이 네 가지가 제가 말씀드린 황금 루틴입니다. 아침 운동, 저녁 글쓰기, 글쓰기 뒤에 10분 명상, 밤 11시 전에 자기. 이걸 일주일에 최소 5일은 지키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매일 지키면 좋고요. 이 네 가지 루틴을 실행하다가 위기 순간이 오면 어떡하냐. 연락하고 싶어서 미칠 것 같은 순간들이 반드시 있잖아요. 핸드폰을 들고 카톡 누르기 직전까지 간 그 순간에 딱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가장 친한 친구나 가족들에게 전화해서 10분 통화하세요. 상대방한테 전화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전화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 얘기나 하십시오. 나 힘들다 이렇게만 말해도 됩니다. 왜 효과가 있냐? 다른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옥시토신 호르몬 나와서 이게 스트레스를 줄여둡니다. 그래서 돌발 행동하는 걸 막아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밖으로 나가서 20분 걷고 핸드폰은 집에 반드시 두셔야 됩니다. 걷는 것만으로도 생각 정리가 되는 편이고요. 좌우로 움직이는 신체 리듬 때문에 뇌에 자극을 주면서 이런 것들도 트라우마를 실제로 치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충동을 느꼈을 때 위에서 글쓰기 말씀드렸는데 글을 한 페이지 쓰세요. 지금 느끼는 충동을 있는 그대로 사실만 서술해 보는 겁니다. 지금 몇 시 몇 분 누구에게 카톡 보내고 싶다. 근데 미칠 것 같다. 근데 참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쓰다 보면요 어느새 충동이 사라져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경험했고 상담을 받으시는 내담자분들에게도 이 조언을 드리는 편입니다. 연락하고 싶을 때마다 글을 쓰는 거, 그러면 충동의 90%는 사라집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해도 괜찮아집니다. 그리고 절대 금지 리스트는 핸드폰으로 상대 SNS 확인하지 마세요. 인스타 현황, 스토리 이런 거 확인하지 마시고요. 공통 지인한테 안부 묻지 마세요. 걔 요즘 어때? 이러지 마시고요. 우연히 마주치려고 동선 짜지 마세요. 회사 앞에 기다린다거나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술 마시고 연락하지 말고 이건 진짜 많습니다. 술 먹으면 이성이 당연히 마비되니까요. 특히 밤 10시 이후에는 핸드폰을 숨겨두시던지 아니면 요즘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핸드폰을 넣으면 잠겨서 못 쓰는 거 그런 기계라도 사서 쓰시길 바랍니다. 술 마시는 날은 핸드폰 없이 마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주일만 딱 버텨보세요. 저도 처음 3일은 진짜 지옥이었고 그 사람 생각만 나고 핸드폰 볼 때마다 심장 터질 것 같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근데 4일차부터는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사람이 죽지는 않네. 그리고 이제 일주일 후에는 뇌가 조금씩 적응을 할 겁니다. 그때부터는 조금씩 수월해질 거예요. 그리고 특히 글을 쓰다 보면 사연으로 자신의 상황을 정리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 괜찮네? 왜 내가 저 사람한테 매달렸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재회 확률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과 일치합니다. 이렇게 일주일은 버티고 가만히 있기를 성공해야 그 다음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든 아니면 칼럼들을 읽고 스스로 인터넷에 방법론을 찾아서 상대방에게 한 방 먹일 수 있는 문자를 보내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는 제 입장에서도 이렇게 완벽한 일주일을 보내고 오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상황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불필요한 행동들이 없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상대방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지침 문자를 짜기도 훨씬 쉬워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딱 일주일 동안 이 플랜들을 해보세요. 아침 운동 30분, 주 5회, 저녁 글쓰기 10분. 이건 매일 하셔야 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저녁 명상 10분, 주 5회, 밤 11시 전에는 꼭 주무세요. 위기 순간에는 그 사람한테 전화 절대 하면 안 되고 친구에게 전화하세요. 가족이나 20분 산책하거나 글을 쓰세요. 절대 금지 사항은 SNS 확인하지 말고 우연을 가장해서 마주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매달렸어도 괜찮습니다. 이미 욕했어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가만히 있으시면 괜찮습니다. 저도 그랬었고 저를 찾아주시는 수많은 내담자분들도 그래도 재해를 실제로 해내십니다.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 나쁜 기억은 스트레스가 줄어들
먹어듦에 따라 희석됩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루틴들을 실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고정 댓글에 메일 주소를 하나 남겨드릴 거예요. 특히 제가 말씀드렸던 일주일 동안 쓴 글, 이걸 같이 보내주시면 훨씬 더 정확한 피드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에는 여러분의 감정, 생각 패턴들이 다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물에 빠졌을 때 허우적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 물 속으로 가라앉겠죠. 가만히 있으면 물에 뜹니다. 이걸 이별한 상황에서도 똑같이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아트라상의 김도윤 상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